그날 저녁, 내가 초대한 만찬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잔이 깨지며 붉은 액체가 흘러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아내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 여보, 그 사람과 나, 오래전부터. 가 내 가슴을 찢어발겼다. 그리고 나는 웃었다. 오랜 세월 숨겨온 증오가 드디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나는 김태준이다. 서울 강남의 중소건설 회사 사장. 겉으로는 성공한 가장, 속으로는 빈 껍데기 같은 남자. 10년 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날을 잊을 수 없다. 회사 파산 직전 절박한 나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다. 박민호. 그는 대기업 후계자였고 내 대학 선배였다. 태준아, 내가 투자할게. 대신 지분 40% 주고 그의 말에 나는 모든 걸 걸었다. 가족의 미래, 아내 수진의 미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꿈까지.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박민호는 내 회사를 삼키기 위해 접근했다. 투자금은 들어왔지만 곧이어 터진 비자금 스캔들.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켰다. 나는 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회사는 경매로 넘어갔다. 출소 후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수진은 이혼 서류를 남기고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수진과 박민호가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였다는 사실을. 감옥에서 보낸 5년. 그 시간 동안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출소 후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차려 기반을 다졌다. 박민호의 회사, 민호건설이 추진하는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 그곳에 나는 공급업체로 끼어들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내가 약자였던 때가 아니었다. 오늘 저녁 나는 그를 초대했다. 큰 기부 감사 인사로 민호건설이 내 회사에 준 대규모 발주. 그 명목으로 테이블에는 수진도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데려왔다. 출소 후 그녀를 찾아냈다. 박민호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그녀. 하지만 아이는 유산됐고 그녀는 후회에 시달렸다. 태준아, 미안해. 그 사람 말에 속았어. 그녀의 눈물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 눈물도 연기일 수 있다. 만찬은 화기애애했다. 박민호는 여전했다. 자신만만한 미소. 태준아, 옛날 일은 잊자. 이제 잘해보자는 말이. 나는 고개 숙여 웃었다. 와인을 따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다. 수진이 갑자기 말했다. 여보, 그 사람과 나, 오래전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잔을 들었다. 그래. 그럼 축배라도 들어야겠네. 그리고 잔을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붉은 와인이 그의 얼굴을 적셨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경찰이 들어왔다. 내가 미리 제보한 증거들. 박민호의 비자금, 탈세, 그리고 10년 전 나를 함정에 빠뜨린 모든 서류. 수진은 울며 내 팔을 잡았다. 태준아, 왜?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너도 공범이야. 박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이 새끼가. 그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나는 피했다. 오랜 세월 기다린 순간. 내 주먹이 그의 턱을 강타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쓰러졌다. 경찰이 그를 제압하는 동안 나는 수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이게 시작이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박민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쉬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막일 뿐.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태준아, 제발. 그때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녀의 말에 나는 차갑게 웃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왜 내 인생을 파괴한 후에도 행복하게 살았나? 나는 그녀를 용서한 척했다. 알아, 수진아. 나도 잘못했어. 그녀를 안아주며 속으로 이를 갈았다. 그녀는 여전히 필요했다. 박민호의 약점을 더 파헤치기 위해.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민호건설 회장 아들 비자금 의혹 구속. 주가가 폭락했다. 나는 사무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내 회사 주가는 올랐다. 재개발 프로젝트 공급권이 더 커졌다. 아이러니했다. 그가 내게 준 기회가 이제 그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됐다. 박민호의 아버지 박 회장이 나를 불렀다. 태준 씨, 민호가 실수했네. 화해 좀 해주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고개 숙였다. 회장님,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속으로는 웃었다. 박 회장도 알았다. 10년 전 그 작전의 주모자가 자신이라는 걸. 나는 증거를 더 모았다. 박민호의 비서로부터. 돈으로 산 충성. 그는 수진과의 불륜 사진, 통화 기록을 넘겼다. 사장님, 그 여자 때문에 비서는 분노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겠지? 수진은 점점 불안해했다. 태준아, 민호 오빠가. 위험해. 그녀의 말에 나는 물었다. 아직도 그를 사랑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빛이 거짓이었다.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여전히 연락 중이었다. 도와줘. 태준이가 미쳤어.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수진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녀를 침대로 데려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그녀의 몸을 안으며 나는 복수를 상상했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 박민호와의 추억을 빼앗는 것. 박민호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태준아, 이게 내 짓이지. 그의 눈은 충혈됐다. 나는 웃었다. 증거가 있는데 어쩌나. 그는 주먹을 쥐었다. 수진이는 그녀를 건드리지 마. 그 말에 내 가슴이 타올랐다. 아직도 그녀를 지키려 하나. 나는 그를 도발했다. 그녀는 내 아내야. 내 정부였을 뿐. 그는 달려들었다. 우리는 싸웠다. 내 사무실에서. 유리창이 깨지고 피가 흘렀다. 경비원이 와서야 멈췄다. 하지만 그 싸움으로 그의 폭행 혐의가 추가됐다. 수지는 병원에 왔다. 왜 그래, 여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는 속삭였다. 너 때문에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복수는 점점 깊어졌다. 이제 박 회장까지 노릴 차례였다. 박 회장의 비밀을 파헤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그는 정치인들과 연결된 인물. 하지만 나는 인내했다. 옛 동창, 이제 검사인 친구를 통해 자료를 얻었다. 10년 전 내 함정, 그 뒤에 박 회장의 로비가 있었다. 수지는 임신했다. 내 아이였다. 아니,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기뻐했다. 태준아, 우리 가족 다시 만들자. 하지만 나는 의심했다. 그녀의 배를 보며 복수가 흔들렸다. 아이는 무죄다. 박민호는 재구속됐다. 추가 증거 때문. 그는 수진에게 편지를 보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녀는 울며 나에게 왔다. 민호 오빠가 나는 그녀를 안았다. 이제 끝내자. 나는 박 회장을 만났다. 그의 저택에서. 태준 씨, 얼마면 되나? 그는 돈을 제안했다. 나는 웃었다. 회장님, 돈으로 안 됩니다. 나는 증거를 내밀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날 밤 수진이 말했다. 태준아, 그만해. 민호 오빠가 불쌍해. 그 말에 모든 게 터졌다. 불쌍해. 내가 감옥에서 썩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나?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아이를 생각해. 아이, 그 단어가 나를 멈추게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복수는 멈출 수 없었다. 박민호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섰다. 그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배신자,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증언했다. 모든 진실을. 수지는 유산 위기였다. 스트레스 때문. 병원에서 그녀를 보며 나는 갈등했다. 용서할까? 아니, 그녀도 배신자다. 박 회장이 움직였다. 나를 협박했다. 내 회사 날려버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언론에 제보했다. 민호건설 비리 전모. 주가가 바닥을 쳤다. 박 회장은 심장마비로 입원했다. 수진이 말했다. 태준아, 내가 이겼어. 이제 그만. 하지만 내 눈은 차가웠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 회장이 퇴원 후 나를 불렀다. 태준아, 화해하자.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갔다. 그의 서재에서. 아들 때문에 미안하네. 그는 사과했다. 하지만 거짓이었다. 나는 녹음기를 켰다. 그의 자백을 유도했다. 10년 전, 왜 저를? 그는 한숨 쉬었다. 민호가 원했어. 내 회사를 이 모든 게 녹음됐다. 수진의 배는 불러왔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밤에 그녀의 핸드폰. 박민호와의 메시지. 아이 낳으면 데려갈게.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증오가 다시 타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최종 단계. 민호건설 인수. 내 회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 박민호의 선고날 징역 10년. 그는 법정에서 나를 봤다. 증오의 눈빛. 박 회장이 자살 시도했다. 실패했지만 회사에서 물러났다. 수진이 조산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 내 아들처럼 생겼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박민호의 아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무너졌다. 수지는 울었다. 미안해, 태준아. 나는 아이를 안았다. 작고 연약한 생명. 복수가 아이를 해칠 순 없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수진을 쫓아냈다. 그 사람에게 그녀는 떠났다. 민호건설 인수 완료. 나는 새 회장 됐다. 박 회장이 죽었다. 자연사. 하지만 내 손은 아니었다. 새 회사 사장실에서 나는 창밖 서울을 내려다봤다. 모든 게 내 것이 됐다. 하지만 빈 껍데기였다. 아이는 수진이 데려갔다. 그녀는 박민호의 감옥 면회만 다녔다. 나는 후회했다. 복수가 가져온 공허함. 옛 친구가 찾아왔다. 태준아,
잘 됐네. 하지만 그의 눈에 동정. 박민호가 감옥에서 자살 시도. 실패. 그는 편지를 보냈다. 내가 이겼어. 하지만 수진이는 내 거야. 그 편지에 나는 웃었다. 아니, 울었다. 수진이 돌아왔다. 태준아, 아이 봐줘. 그녀는 지쳤다. 박민호 때문에. 나는 아이를 안았다. 내 아이처럼. 수진아, 용서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었다. 새 증거. 수진이 10년 전 적극 공범이었다는. 그녀가 증거 조작에 관여. 나는 그녀를 고발했다. 그녀는 구속됐다. 아이만 남았다. 나는 아버지가 됐다. 진짜로. 박 회장의 유산 분쟁. 모든 게 내게 왔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 배신의 기억.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몇 년 후, 나는 대기업 회장 됐다. 서울 최고층 빌딩에서. 아이는 잘 자랐다. 수지는 출소 후 멀리 떠났다. 박민호는 감옥에서 죽었다. 병사. 나는 모든 걸 가졌다. 돈, 권력, 가족.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어느 날 옛 거울을 봤다. 웃는 나, 하지만 눈은 죽어 있었다. 복수는 공평했다. 모두가 대가를 치렀다. 나 포함. 그 저녁 만찬. 아내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시작했다. 그리고 끝냈다. 나는 이제 안다. 증오는 자신을 삼킨다는 걸?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게 내 선택이었다. 아이의 손을 잡으며 나는 속삭였다. 아빠는 잘못했어. 너처럼 되지 마.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새 시작인가, 끝인가. 그건 나만 알 뿐.